해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구 철학에서. 이게 근데 범위 설정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정하는 명목에서 중국 국학계는 말구를 신경학자라는 명칭을 수여하기도 한다. 신유가로서 말구의 명성 역시 높다. 중국 학계는 학자에 따라서 논쟁이 분분하지만 말구에게 웅신력, 양수명과 더불어 중국 신유학의 3대가라는 지위를 수여하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이룬다. 양수명이 말구를 가리켜 천년국수 일대 종장이라고 상찬했다. 주은내 총리 역시 당대 이학대사라는 호칭을 수여했고, 철학자 탕일계도 말구를 현대유가에 있어서 3대 성인이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신력이나 양수명의 연구가 중화권에서 활발했던 것에 비해 말구 연구는 매우 미미했다. 말구 선집이 간행된 게 93년이고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0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논문과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말구 전집 간행의 필요를 절감한 오광 교수에 의해서 2013년도에 말구 전집이 세상에 나왔다. 말구 연구가 여타 다른 철학자가 웅신력이나 양수명 연구에 비해 미진한 이유는 말구가 어떤 사회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대학에 적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분이 이제 풍유란 철학자에 나오지 않아요. 거기 웅신력은 나오는데 둘 다 북경대학교에 근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말구는 교수를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야에서 그냥 평생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마 좀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말구는 항일전쟁 시기 전란을 피해서 해화나 의산과 같은 상감덕지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모아 강연을 펼쳤고, 말구는 평생 은자적 풍모를 잃지 않았다. 그때 학생들이 기록한 강의록과 주고받았던 서간문, 일기에 적힌 시와 서가 저작의 중간이 된다. 특별히 저술을 했던 유학 및 고락 저술은 전란 기간 동안 상당히 유치되었다. 연구 대상에 관심이 벗어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2000년대 넘어서 중국 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구의 주요 저작은 어록, 문집, 시집, 잡적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지만 수량은 방대하여 전집 19권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작은 태화, 회어, 의산, 회어, 복성서원 강록으로 말구의 유계사상과 국학의 대전, 이기론의 입장이며 유불회통의 면모 등이 면밀하게 드러난다. 서구 철학에서 중요한 분과는 전통적으로 인식론과 존재론이었다. 상대적으로 도덕론이나 정감이론은 그 뒤를 따른다. 다만 현대 서구 철학에 있어서 도덕을 존재론이나 인식론보다도 우위에 두는 학자가 눈에 띄는데 프랑스의 에마뉘엘 레비나스가 예상합니다. 레비나스의 여러 저작 중에 존재보다 다른 무엇이라는 저서에서 인식론적 진리에서 도덕의 완성 진리로 드러내려는 형상학 수립을 꾀했다. 이런 경향은 중국에서도 일어난다. 진례 교수가 인학 건책으로 내서 천지 생생부심, 만물일치 2가지 사상을 인식 개념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이니야말로 우주를 운영하는 군부 원리로 파악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본인도 말구 철학의 특징을 지식과 겸언을 뛰어넘는 가치로서의 함양과 겸을 최우선적 지상과제로 삼은 점에 주목하여 파악하고자 했다. 말구의 수행론은 일단 식인을 시작으로 전개된다. 식인의 경지에 다다르면 바로 함양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함양은 용경을 바탕으로 음식이 퍼지며 비로소 찰식, 즉 격지도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된다. 용경과 찰식은 성이라는 몸체를 움직이는 두 날개이거나 두 개의 수레바퀴이다. 이 둘이 하나된 수행 속에서 수레지평이라는 제한형의 길이 영원히 펼쳐지면서 도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말구는 육아의 종지는 제함양의 영원한 과정을 통하여 도덕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역설한다. 말구 철학은 정주이기론과 유광심학이 교차되어 직조된 직물이기 때문에 매우 면밀한 논리를 갖춘다. 더욱이 말구의 논리가 대부분 유가 철학을 불학으로 증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불회통에 관한 논의를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유불회통에 관한 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말구 철학이 근래에 서서히 재조명의 분위기를 타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기를 통한 국학의 독자적인 해석 때문일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 국학이라는 개념이 오랫동안 오용으로 운용되었고 중국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일었는데
학계는 북학이 가장 깊이 있는 정의가 마일부의 논의들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펼쳐졌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마일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적어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목이 비록 도덕 형상의 구조이지만 유계와 북학에 대한 논의를 각각 독립의 장으로 꾸려서 정리하고자 한다. 도덕 형이상학도 유계론이 통섭되는 한편 마일부 철학에서 유계와 북학의 개념의 의미가 찾는 기준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고 이제 제가 좀 질문을 좀 크게 잡은 게 꼭 해결하고 싶은 게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거든요. 마일부가 첫 번째는 마일부가 순정한 주저학자라는 의견과 유광 심학과 불교 심학에 경도된 심학자라는 의견 사이에 불일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학자에 따라서 마일부는 그냥 주저학자다라고 논문을 쓰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진례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심학자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일부 두 번째는 마일부 유계론에 찬동하는 학계 진영과 반대하는 유계 진영 사이에서 해석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이것도 과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유계론, 마일부가 북학은 바로 유계론이다 하면서 유계가 인류의 어떤 미래 방향을 가는데 매우 기초가 되는 깊은 학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이거를 찬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마일부가 북학을 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북학을 너무 이제 오용하고 있는데 이런 정의 시도에도 좋은 표범이 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현대 중국 철학이 역격의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불교가 일부에서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도장이라든지 어떤 공자의 사상 같은 걸로 격의를 해서 좀 했는데, 요새는 서양의 틀로 중국 철학을 분석하려고 하는 게 주류 학문이 많이 있는데 이걸 역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일부는 이제 서양의 학문도 중국의 옛 것으로 다시 정의를 하려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신격의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논문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서구에서는 형이상학이 좀 태조를 했는데 우리도 다 아시다시피 무슨 언어학적으로 분석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구조주의적인 논의로 빠진다든지 해가지고 형이상학의 논의를 하이데거 이후에 거의 레비나스하고 하이데거, 레비나스, 멜로 봉트 이후에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조하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조금 형이상학 본체로, 우주 본체론을 쓰려는 학자들이 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풍우란도 이제 신원인이라는 책을 냈고, 용신력도 신유신론에서 그런 논의를 했고, 진례도 인학 본체론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구 형이상학을 했는데 이제 우리 중국 철학에서 주역과 어떤 유계를 바탕으로 우주론을 한번 재평가하려는 논의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도인 것 같아요. 서구한테 너무 잡혀있는데 동양 내부에서 우리 것으로 동양의 깊은 전통으로 우주를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아주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일부의 전집은 좀 읽은 상태인데, 원래 이제 강록이 있고 이제 시하고 서가 있고 그다음에 잡저가 있는데, 시는 제가 사실은 잘 못 읽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 해석은 좀 공부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문장으로 된 어떤 논의들은 좀 읽은 상태고요. 마일부 연구는 중국 학계에서 1900년대부터 서서히 동트기 시작했다. 이때 나온 소논문들을 우선적으로 살폈다. 2010년 오강 교수가 편집한 마일부 사상의 새로운 탐구와 2015년 서림환 교수가 편집한 해납 강화 수화 반복이라는 어떤 논문집이 있습니다. 이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분 안에 정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시서, 예약, 기초역 이거 독해나 이해력이 깊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같이 공부하면서 논문집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평자 권오향입니다. 박수 안 치도 되고 안 치도 됩니다. 그 칠화술인데 저렇게 알아들어 똑똑하면 알아들어요. 저도 마일부라는 친구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마일부를 다시 공부를 좀 했는데 마일부하고 같은 시대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응심력과 양수명하고 트로이카를 이루는 큰 학자인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고 덕분에 응심력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뭐 서복관, 당군이 또 누구지? 모종삼 이러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응심력체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양수명은 오래 살았고 뭐 미학에서도 워낙 글이 좋아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마일부는 이상하게 제자들도 없고 제가 현대 철학사를 3권을 가졌는데 3권을 다 뒤져도 마일부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없을까 했더니 철학 사상이 한 군데로 집중되지 않고 굉장히 산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유학도 건드렸고 유학 안에서 물론 경전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그 안에서도 불교, 유교를 회통했다 하고 또 경전 중시하면서도 주자하게 찰식이니 주자 사상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뭐 진행일치라는 양명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진례는 양명학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심학자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주자학자라 얘기한다 할 만큼 딱 부러진 자기 사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도덕 형이상을 중심으로 글을 쓰려면 우선 이 사람이 사상이 어떤 건지가 내가 다 꿰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만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유계라는 거는 원래 어떤 걸 유계라고 그러냐면 시, 예, 그 다음에 수학, 활쏘기, 운전, 그러니까 마차 몰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유계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 육경을 가지고 유계라고 얘기를 하는지가 어떤 책에 이 사람의 책에서 유계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예라는 거는 예술의 예자를 왜 이 육경을 가지고 예라고 표현했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이 사람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옛날부터 유계라는 건 따로 있었고 계속 있어왔고 이 사람이 공부한 거는 이 경전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역도 얘기하는데 지금 저기 쓰신 거는 역은 빠졌더라고요. 오히려 예, 악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원전을 먼저 다 내가 깬 다음에 다른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도덕을 보려면 그 사람의 전집이 지금 6권 10책으로 전집이 지금 나와 있던데 그 전집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시 이런 부분 보지 마시고 아무래도 철학을 논하실 거면 철학 부분을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논평을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글 쓰는 거를 계속 저도 관심 갖고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될까 합니다. 경례해 주신 강좌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마테오 리치의 수영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정현수 선생님과 논평자 오영환 선생님을 대신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리치 수양론 연구를 발표할 정현수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번에 요구하시는 게 선행 연구에 관한 부분이라서 앞에 있는 문제 제기라든지 연구 방향 가운데서 중간 부분인 선행 연구에 관한 부분을 약간 이렇게 변형해서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하고 좀 약간 설명하고 결론만 읽겠습니다. 제목은 마테오리치 수양론 연구 고유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쓸 연구 주제입니다. 서론에 가서는 리치의 수양론에 관한 연구는 리치 또는 예수회를 대상으로 한 여타의 연구들에 비해서 독자적 전문적 영역이 뚜렷하게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리치의 수양론에 대한 연구는 그 수양 개념이 천주신앙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회의 중국 정교를 위한 일련의 신학적 테러들과 함께 파악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예수회의 중국 정교와 관련하여 천주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예수회의 신학 태도를 가장 잘 표상하는 것은 고유론이다. 고유론은 중국 전교를 목적으로 구상된 예수회의 학술적 전교 이론으로 유학과 천주학의 본체론, 인성론, 수양론의 교섭에 기반하여 입론되었다. 고유론은 신학적 관점으로의 본체론과 인성론의 연합을 지향한 수양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양론은 고유론의 목적과 전체를 포괄하는 핵심으로서 중추적 이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는 그 이상에 비해서 아직 미흡하다. 현재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원래는 마테오리치 이실론 부분을 연구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수양론을 바꿨는데 또 수양론으로 제목을 이렇게 주제를 바꾸고 나서 수양론에 관한 연구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문헌에서는 거의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회가 중국 정교에서 학술적인 전교 이론으로서 구상이 되었는데 그 핵심적 기반 내용을 보면은 철론, 즉 본체론, 인간론, 인성론, 천인관계론, 수양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양론이 천주시리 책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궁극적인 핵심은 천과 인간, 즉 본체론과 인성론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학의 천과 인의 관계에 비해서 천주학의 본체론과 인성론이라고 하는 천주와 인간에 관한 새로운 천인 관계를 개념을 설정하고 그 천인 개념에 의해서 그 둘의 관계, 즉 천과 인의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은 수양론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양론을 핵심으로 분명히 리치는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많은 연구자들 대부분의 연구는 천과 인간의 그 변용, 천주학과 유학의 그런 변용에 관해서 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 아직까지 수양론은 여러 좀 많이 개척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론의 연구 부분 2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앞에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리치의 수양론에 대한 연구는 16세기까지의 유럽과 중국의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이나 다름없다. 리치의 수양론은 유학과 천주학의 수양체계에 대한 비교의 의미를 지니며 고대 유학, 성리학과 고대 그리스 철학, 중세 신학의 비교를 본질로 한다. 직접적으로는 고대 유학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 동서의 본체론, 인성론, 수양론이 그 비교 대상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리치의 수양론에 대한 선행 연구의 전체적인 틀은 리치의 수양론 사회와 연관된 동서의 철론, 인관론, 천인 관계론을 포괄하는 연구들의 범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학과 천주학 또는 유교와 기독교의 수양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이 주제에 직접 해당한다. 이러한 접근에서의 변수는 중국과 유럽, 철학과 신학 사이의 사상체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용인에 대한 여부와 한계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특히 비교 방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이성적 논증이 도외시된 종교적 관점에 대한 변별은 수양론의 학문적 체계 성립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수양론 연구가 직접적으로는
동서의 어떤 전반적인 사상 체계, 즉 16세기 이전까지 동서 사상의 체계를 비교하는 것이 됐는데 전반적인 내용이 너무나 범주가 넓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렇게 연구할 부분은 여기 앞에 선행 연구 부분에서 연구의 범위를 제한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 중대신학과 그리고 그 중대신학으로부터 연결되었던 예수의 신학의 창립자인 로열라,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수양론의 개념과 성리학의 수양론의 개념을 비교 대조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축약을 해야만이 좀 뚜렷하게 주제가 좀 정해지고 내용도 명징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저에게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연구 분석에 가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1기와 2기로 나눴습니다. 1기는 뭐냐면은 예수회가 직접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이제 그 옹정제에 의해서 중국 내 전교가 금지되는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회가 직접적으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보유론을 펼칠 수 있었던 그 시기와, 그리고 이후에 이제 200년 동안 중국 내에서 금교 조치가 이루어지고 향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또는 기독교 내에서 다시 로마의 교황청에 의해서 여기 문제가 되었던 마테오 리치가 봤던 하나의 전례 논쟁, 그 전례 논쟁이 다시 재가가 되면서 시작되었던 기독교의 그 재전파, 이 두 길을 제가 직접적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나눈 이유는 1기는 직접적으로 예수의 그 전교사들, 그리고 예수의 전교사들과 직접 대립각을 세웠던 중국 내 많은 유사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청과 인의 관계에 의해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은 그 제3자적 관점의 논쟁이 아니라 당사자적인 어떤 그런 주관적인 논쟁이어서 그 부분은 직접적인 선행 연구 대상이라기보다도 저에게는 이제 하나의 원전적 자료의 의미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2기의 자료들은 바로 이제 그 200년 이후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제가가 된 이후로 다시 이제 기독교 전파와 더불어서 리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던 이 부분의 연구들을 2기 연구로 봤습니다. 2기 연구는 바로 뭐냐면은 52페이지를 보시면은 52페이지 첫 달라, 2기의 연구들은 수양론의 형성 배경으로, 즉 마테오 리치 수양론의 형성 배경으로 작용하는 예수의 사상의 근원, 수양론의 형성 체계에서 근거가 되는 동서의 천인 개념, 수양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동서 천인 관계론, 동서 수양론 또는 유학과 기독교의 도덕 윤리 간의 융합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수의 및 리치에 대한 연구는 분야별 영역에서는 공개적으로 다양하게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리치의 수양론을 직접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연구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예수의 보이론이 사천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 이러한 요인은 기독교 신학에서의 수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소홀, 수양과 구원이라는 이질적 성격의 융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유학에서는 인간 그 자아 완성을 수양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 그 예수의 신학에서의 수양이라는 개념은 영적인 인간 완성, 즉 구원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수양이라는 개념으로 리치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양과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융합되기 어려운 개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리치의 연구의 자료, 1기 자료에서나 또 2기 자료에서 이런 수양론에 관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은 리치의 사천조는 유학의 수양 개념이 사천에 대한 보유의 개념이다. 사천조는 형성 과정의 특성상 보유론과 연계해서 파악되어질 수밖에 없다. 리치의 수양론에 대한 이해에서 보유론적 방법론이 유효했는가라는 질문은 보유론을 내포된 학문적 성격을 고찰하였을 때 그 타당성을 확보될 수 있다. 보유론은 유학과 천주학의 교육 비교에서 학술적 비교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동서교섭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보유론의 학문적 속성은 보유론이 하나의 정형화된 방법론적 체계를 갖게 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거나 보유론의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학문적 위상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섭에서 표출된 전례 논쟁, 유럽에서의 위기 논쟁 등은
사천주의 근거가 되는 동서천인 개념이 융합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천주는 동서의 융합적 수양론의 교습상 문제점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보유론을 더 연구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리치의 수양론의 개념을 유학식으로 표현하면은 유학의 사천과 대비되는 사천주 개념입니다. 천주를 섬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당시나 또는 현재까지 완전하게 융합되지 못했다는 말은 리치의 수양론 또는 사천주 개념과 사천의 개념에서 완전한 동서 간의 그런 융합이 덜 됐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리치의 수양론이 결정적으로 미완적인 수양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연구를 더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원래 논평 맡으신 모영환 선생님께서 안 오셔서 제가 대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양철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박대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이 발표문은 마테오 리치의 수양론 연구라는 전체 연구 중 그 배경이 되는 기존 연구사에 대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간략한 견해 및 전체 연구에 도움이 될지 모를 몇 가지 제안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이 글의 2장에서는 리치 수양론에 대한 연구를 두 시기로 구분하며 천주교가 중국 내에서 활동하던 시기의 중국과 유럽의 접촉기와 중국의 기독교 전파가 재개된 이후의 동양과 서양의 접촉기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읽는 이의 입장에서 이 문장만으로는 두 시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 구분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확한 연도를 병기하거나 두 시기를 구분짓는 특징에 따라 문장을 기술한다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2. 이 글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기 1. 예수회와 관련된 연구. 1. 중국 내 전교사들과 유럽 철학계의 저술과 번역. 2. 리치의 저술과 번역. 3. 유럽 내에서의 저술. 2. 중국 지식인들의 반응과 관련된 연구. 1. 중국 지식인들의 친보유론적 성격의 저술. 2. 중국 지식인들의 반천주학적 성격의 저술. 2기 1. 리치가 천주학의 구원론과 유학의 수양론에 대해서 접목을 시도할 수 있었던 사유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상적 기반에 관한 연구. 2. 리치 수양론의 이론적 구조적 분간을 이루는 천인 개념과 호환성에 주목하는 동서 형이상학 교섭의 연구. 3. 유학과 천주학의 수양관을 사천과 사천주의 천인 관계론의 관점으로 비교 대조하여 동서 수양론의 융합을 모색하는 연구. 이 글에서는 원전류나 리치 당대의 저술들을 제외한 현대의 연구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설명이 길어 각각의 주된 주장이나 세 가지 연구 주제 사이의 상호 관련성이 언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좀 더 간략하고 핵심적인 문장으로 가다듬는 것이 어떨까 한다. 또한 이 세 가지 연구 주제들이 명백하게